닥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사님. 먼저 댓글 몇 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윤현철님 댓글인데요. 양방 한방은 법적으로 안 맞는 표현입니다. 의학 한의학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예. 실제 우리 의료법을 보면 네. 그 양방 한방이 아니고 의학과 한의학 이런 식의 표현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법적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꼭 그래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철학과다 하면 당연히 서양 현대 철학을 배우는 과지. 근데 만약에 동양 철학과 철학 이런 표현보단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 이런 식의 표현을 쓰듯이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방 양방이라는 표현을 쓴 거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꼭 법적으로 그 용어가 맞으니까 이 용어만 써라 이런 건 아니죠. 아, 법적으로는 이게 맞는 겁니다. 예. 아, 법적으로는 의료법에 나와 있어요. 아, 의료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로군요. 예. 아, 그러니까 댓글을 달아주신 부분은 이제 법적인 부분을 얘기한 거고, 예. 저희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거고. 비교를 하려면 뭐 우리가 한국이다 하면 뭐 한국 좋다 한데 뭐 북한하고 비교할 땐 북한과 남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듯이 뭔가 상대적인 비교를 할 때는 좀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쓰는 게 또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 한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백 박사님이 좀 치우쳤다, 또 애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예. 전 사실 의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게 보는 사람이야. 뭐 한방에 치우쳤다기보다는 전 한의학은 어찌 보면 현대의학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지 한의학 자체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댓글 다신 분 입장에서는 마치 한의학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전 한의학을 좋아하는데 현대의학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지식이 많은데 한의학에 대해서는 지식이 너무 없으니까 이런 프로를 통해서 한의학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무슨 약초가 어디에 좋다 뭐 뭘 먹으면 뭐 간에 좋다 이런 프로는 많은데 그렇다면 음양우행은 뭐고 뭐 한방에서 이야기하는 간은 뭐냐 이런 내용은 없더라는 거야. 아, 도대체 어떤 원리로 사람의 몸을 질병을 치료하느냐. 그렇죠. 이 보는 관점 자체가 틀리다면 이걸 예를 들어서 양방적인 관점에서 한방을 이해하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방의 시각에서 어떻게 한방을 이해하는지를 보는 프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방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두 체계가 많이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거의 뭐 영어와 중국어 정도? 그 정도 아예 틀리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의사하고 한의사하고 대화를 하면 마치 영어를 하는 사람하고 중국어를 하는 사람하고 서로 이제 누가 맞는지 대화를 하듯이 그 정도로 개념적인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조금 제대로 알아야지 한방에서 하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장 우리 같은 경우는 기초이론 뭐 음양우행, 오장육부 같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씩 밟아가가지고 나중엔 좀 임상적인 내용도 이야기할까 해요.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질문해서 궁금증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음양오행 한방에 문을 여는 열쇠 키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동양학, 한의학 말고 뭐 한옥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한방에 관련된 음악을 한다든지 할 때도 항상 음양오행을 모르고 들어가면 한계가 있어요. 이름 돌림자에도 음양오행 그렇죠. 그래서 음양오행을 가장 기본적인 동양학의 열쇠이고 동양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음양오행을 모르고는 절대 동양학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음양오행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박사님 생각에는 음양오행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돌림자에 저기 뭐 이게 금생
수생수, 예. 수생목 뭐 이런 얘기네. 그 변화한다. 그런 그 어떤 사람은 아니 도대체 2016년도에 뭔 구닥다리 같은 음양 오행이냐 이런 분도 있고 아니 음양 오행이란 건 미신이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음양 오행에 대해서 조금 되게 네거티브하게 보거나 아니면 되게 신비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설명하는 원리로 이게 유효하냐? 예. 그런 의문이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한의대 강의 가면 항상 하는 게 너희가 음양 오행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지 한의학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음양 오행이 중요한데 한의대 가면 못 켜요. 근데 제가 아시겠지만 저번 주에 제가 의대 강의를 갔잖아요. 의대생 앞에서 음양 오행을 강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 눈빛이 어떨 것 같아요? 이걸 왜 배워야 되나? 그렇죠. 도대체 2016년도에 뭔 구닥다리 말도 안 되는 음양 오행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딱 유도하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유도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딱 학생들한테 손 들라고요. 야 여기 의대생 중에 음양 오행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는 학생 손 들어봐라.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여기 아무도 없다. 그럼 내가 이제 문제를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봐라. 그래가지고 박사님도 한번 맞춰보세요. 따뜻한 게 양일까요? 차가운 게 양일까요? 따뜻한 게 양입니다. 밝은 게 양일까요? 어두운 게 양일까요? 밝은 게 양입니다. 동적인 게 양일까요? 정적인 게 양일까요? 동적인 게 양입니다. 가볍게 올라가는 게 양일까요? 무겁게 내려가는 게 올라가는 게 양입니다. 제가 네 문제를 냈다, 그죠? 박사님이 뭐 음양 오행 배워보셨나요? 저는 좀 제대로 배운 적은 없죠. 그러면 의대생들 같은 경우에 한 번도 못 배운 지식을 이렇게 물어보면 다 맞춰요. 의대생들도. 지금 정답 4개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문제를 4문제 연속으로 맞출 확률이 얼만큼 되는지 아세요? 그거는 2분의 1 곱하기 4.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하니까 16분의 1의 확률이죠. 16분의 1이면 한 1. 얼마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명은 그런 16분의 1의 확률을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모든 의대생들이 그 배워보지도 않는 문제를 다 맞춘다는 건 16분의 1 곱하기 학생 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과학적으로 접근하시네요. 이 순간에 그냥 어찌 보면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대답한 건데 아주 그 이루어질 수 없는 확률이 이루어진 거야.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 아니 어떻게 내가 한 번도 배워보지 않는 음양을 내가 술술 맞출 수 있느냐. 만약에 음양이 잘못됐다면 내 머릿속에 잘못된 게 들어있는 거고 아니라면 음양은 하나의 커먼센스거나 뭔가 상식이거나 진리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음양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도대체 너희가 왜 이 음양을 아느냐 그걸 이 시간부터 한번 배워보자 딱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의 문을 딱 열고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요. 배우지는 않았는데 아는 거네요. 그 한방에서 양지라고 하죠. 동양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아는 거. 생이지지. 그래서 이런 음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천인상 하면서 자연에서 배운 지식을 우리 인체에 적용하면서 한의학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천인상 하면서. 그럼 이제 사람들이 자연에서 많은 지식들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 지식들을 사람들이 하나의 이론으로 통일시키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같으면 저 같으면 이걸 백태선의 이론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건데 이 동양 사람들은 이걸 그 옛날에 음양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럼 음양이란 건 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연을 딱 보니까 어떨 땐 밝고 어떨 땐 어둡고 어떨 땐 춥고 어떨 땐 덥더라는 거야. 그럼 더울 때는 양, 추울 때는 낮은 양, 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세상은 뭔가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걸 인식을 한 거야. 근데 이 상대적인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변하더라는 거야. 어두웠다 밝았다 하면서 계속 변하다 멈추지 않고 그래서 이제 원신이겠죠. 원신이
상대적인 게 계속 변화를 보이더라. 변화성을 인식한 거야. 근데 이 변화라는 게 그냥 지 마음대로 중구난방 변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기를 가지고 반복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세상 자연은 뭔가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계속 변화하는데 일정한 주기로 변하더라. 네. 이걸 알게 된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법칙을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갖다 음양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게 서양의 과학과 기본 정신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연을 이해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과학이니까. 예. 그래서 어찌 보면 동양에서는 이 음양이란 게 사실은 진리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음양이란 거물을 가지고 쫙 세상 만물을 딱 쳐버리면 의학, 농사, 군사, 뭐 건축, 미술 다 걸려드는 게 음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몸도 예.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의 기본적인 법칙으로 네. 인식을 하면 되세요. 그래 따지면 음양이라는 게 뭐 너무나 코먼센스적인 내용 아닌가요? 그렇죠. 너무나 상대적인 게 네. 변화를 하고 주기성을 띈다. 네. 이건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잖아요.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아주 초보적인 의문 하나가 생깁니다. 예. 보통 남자는 양, 여자는 그러는데 예. 그러면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양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면. 보면 사실 남자 중에도 네. 여자 같은 남자가 여성성이 있고 많은. 여자 중에도 남자 같은 여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음양이라는 게 사실은 딱 쉽게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분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음양을 할 때 태극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동양에선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걸 태허라고 불러요.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 속에 에너지가 넘실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양에서 그 에너지가 어디 한쪽을 치우치지 않는 극이 없는 걸 태극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태극에서 이제 점점 에너지가 나눠지는데 가볍고 밝은 에너지는 위로 올라가고 무겁고 탁한 에너지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네. 땅도 만들어지고 막 하늘도 만들어졌다고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음양이 나눠졌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더 나눠져서 예를 들어서 남자 중에 여자 같은 남자가 있고 마초 같은 남자가 있듯이 그래서 그걸 또 음양을 또 사상으로 또 나눠요. 사상으로 또 나누고 8개로 나누고 우리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64개로 나누고 거기서 더 분할하면 128개로 나누게 되죠. 그렇게 계속 분할을 하는데 결국은 한 점으로 모이는 게 음양이고 태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잖아요. 네, 태극기. 예. 네. 그래서 이런 음양이라는 게 뭐 우리가 되게 커먼센스적인 건데 우리 인체로 봤을 때도 보면 예를 들어서 박사님 위쪽 얼굴 쪽이 양일까요? 배 쪽이 양일까요? 얼굴이 양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얼굴 쪽은 양기가 많다 보니까 우리 찬물에 세수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찬물에 그 몸을 씻으면 거의 오징어가 되잖아요. 이게 되듯이. 그 양기가 많아서 얼굴에 열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방의 양생법을 보면 우리 잠을 잘 때 우리 그 횡격막을 기준으로 이 위쪽을 양으로 보고 아래쪽을 음으로 봐요. 두한조결. 그래서 머리 쪽은 양기가 많으니까 시원하게 하고 배 쪽은 따뜻하게 하라 하는 게 배 쪽은 음기가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등 쪽이 양일까요? 배 쪽이 양일까요? 이건 좀 어려운데요. 배가 양.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동물은 그러니까 네발 짐승. 그러면 등이 양이고 배가 음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찬 바닥에 등을 깔고 누워 있으면 어때요? 시원하죠. 근데 배를 깔고 누워 있으면 어때요? 뭔가 좀 뭔가 부룩부룩 배는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해줄 것 같은. 마치 그 찬 바닥에 있으면 부룩부룩하면서 설사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음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조화거든요. 그 양의 기운이 많은
많아도 안 되고 음의 기운 많아도 안 되고 태극 상태가 건강한 상태야. 네. 그래서 복부는 음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양의 기운을 넣어줘야 되고 위쪽은 양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음의 기운을 넣어줘야 된다는 게 한방이야. 그러면 또 피부 쪽이 네. 양일까요? 아니면 속에 감춰진 부분, 오장육부 이런 감춰진 드러나는 게 양 아닌가요? 피부가 양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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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인체를 바라볼 때도 이런 식으로 음양을 구분을 해줘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도 음양이 나눠지잖아요. 네. 보면 어떤 사람은 되게 밝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 있고 밝은 사람은 저 사람은 양기가 강해. 네. 어두운 사람은 음기가 강해. 그리고 되게 활동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당연히 양적인 네. 사람이겠죠. 그리고 얼굴이 좀 붉은 빛을 띠고 그런 사람은 또 양기가 강한 사람이고 몸에 열이 좀 많다. 네. 자기가 그런 사람은 상대적으로 양기가 많은 사람이겠죠. 거기다 반대로 음기가 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동적이고보다도 정적이고 네. 안 움직이려고 들고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거 좋아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몸이 좀 차갑고 말수가 적고 네. 그런 사람들이 음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우리가 흔히 나타나는 증상 같은 경우에도 네. 음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이 나면 그건 양기가 과한 거죠. 그렇죠. 몸이 차가워지면 네. 음기가 강한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건조하면은 얼굴도 빨개지고 피부도 네. 마르고. 건조한 건 양기가 강한 거고 네. 우리가 습한 거 축축하고 습하고 그런 건 음기가 강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인체 생리 병리나 이런 걸 모두 음양으로 해석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초 같은 경우에도 네. 몸에 열을 내게 하는 약초는 양기가 강한 약초, 몸을 차갑게 식혀주는 약은 음기가 강한 약초. 이런 식으로 모든 한의학의 이론을 이런 음양 오행에 맞춰야지 비로소 이게 한의학이 되는 거야. 한의학의 이론 체계가. 그렇죠. 네. 근데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흑기나무나 이런 건 음양이 뭔지 몰라요. 음양 오행적으로 안 나눠져 있으니까 이건 한의학의 범주 안에 못 들어오는 거야 아직은. 네. 네. 그런 식으로 음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리 인체뿐만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눈을 음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연에서 배운 걸 그대로 우리 몸에 적용시키는 게 음양 이론이고 그리고 음양만큼 사실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오행이죠. 네. 오행은 이게 대박입니다. 이건 좀 내용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하면 그 옛날에 그거 보셨나요? 제5원소라는 영화. 그 릭배송 예, 감독의. 네. 예. 거기 보면 물, 바람, 네. 흙, 그 뭐였죠? 공기. 공기. 네. 그래가지고 그 네 가지 요소에다가 마지막에 제5원소가 뭔지 아세요? 그 영화 저는 감명 깊게 봤습니다. 사랑. 네. 그 여자가 사랑이 있어야 나머지가 다 활성화된다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서양에서는 이 고대로부터 네 가지 기운이 네. 이제 만물을 구성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세상 네. 만물이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지수화풍. 네. 똑같아요 서양하고. 흙, 바람, 물, 공기랑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예. 네. 그 지수화풍 이게 아마 네. 불교가 인도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네. 거의 서양 쪽에 하고 교류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양 쪽에서 네 가지 원소설, 네. 사원소설, 사원소설. 이 주가 이루어졌고 네. 이런 우리 동양에선 5가지 5원소설이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5가지 5원소를 갖다가 물, 나무, 불, 흙, 금속, 물, 네. 이 5가지를 오행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나무는 나무가 아니에요. 불은 불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 기운, 성질을 나타내는 네. 건가요? 하나의 그냥 에너지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만약에 사람들이 목화, 토, 금, 수 네. 이러니까 그 용어에 얽매여 버리는데 그래서 나무, 실제 나무를 생각하고 그렇죠. 실제 불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네, 하나의
나무로 표현된 에너지 덩어리라고 이해하시면 에너지의 속성. 예,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제가 짓는다면 A 에너지, B 에너지, C 네. 에너지, D 에너지, E 에너지 이런 식으로 지었을 건데 그 당시 사람은 이렇게 5가지를 대비를 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오행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성질이 있는데 이 목의 에너지 하고 화의 에너지, 뭐 예를 들어서 토의 에너지, 금의 에너지, 수의 에너지는 각각의 다른 기운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이 5가지 기운이 막 섞여서 만들어졌다고 봤는데 이 내에서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고 봤어요. 어떤 겁니까? 그걸 상생상극이라고 표현을 네. 하거든요. 상생은 뭐냐면 나무가 불을 만들고 네. 불이 흙을 만들고 흙이 또 금속을 만들고 금속이 또 물을 만들고 물은 또 나무를 키워주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네. 이렇게 도와주는 관계를 상생의 관계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은 불을 꺼주고 네. 불은 또 금속을 녹여버리고 네. 금속은 나무를 말라 죽게 하고 나무는 또 흙의 양분을 빨아먹어 버리고 흙은 또 물을 흡수해 버리는 이걸 갖다 상극이라고 네. 표현을 해요. 서로 안 맞는 기운. 예, 억제하는 기운이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상생과 상극이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어느 한 기운이 특출나게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는 상태를 조화로운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이른바 밸런스가 잘 유지되는. 네. 그럼 밸런스가 잘 유지된 상태에서 자연은 좀 평화롭고 네. 우리 인체는 건강한데 이런 밸런스가 깨지는 상태를 우리가 흔히 편성 하나가 너무 커지고 네. 편쇠 하나가 너무 줄어들고 쇠약해지는 이 상태가 오면 우리가 그 뭐 사람 같은 경우에 병이 온다든지 아니면 자연 같은 경우에 기상 이변이 온다고 뭐 봤어요. 태풍이 온다든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한 거로.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네. 한여름에 더운 한여름에 떼학볕에서 네. 교장 선생님이 네. 이것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하면 네. 막 이런 화가 오르잖아요. 끝으로 이야기할 것은 네. 그러다 보면 막 화가 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화의 기운이 너무 극에 치우치게 되면 이제 애들이 쓰러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화란 기운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이 화를 억제하는 게 물이 이제 화를 꺼줘야 되는데 네. 이 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물이 무시당하는 거야. 그런 관계를 상모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금속을 녹이는데 이게 너무 눌러버리는 거야. 네. 그래서 올라탄다 해서 상승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병이 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한의학 쪽은. 다시 밸런스를 회복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물을 넣어주면 될까요? 네. 물을 넣어줘서 불을 꺼준다든지 아니면 불을 갖다가 재료가 다른 화력을 좀 떨어뜨리든지 나무를 빼버린다든지 아니면 거미의 기운이 너무 눌렸으니까 검을 좀 붙돋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한의학이야. 네. 한의학은 그래서 어찌 보면 음양보다 제가 보기엔 오행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오행의 조화를 맞춰줌으로 해서 병은 저절로 낫게 한다. 이게 어찌 보면 한의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행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듣기로 하고 네. 일단 지엽적인 질문 항상 프로그램 마무리에 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 감기가 잘 안 났습니다. 감기는 이게 기라는 것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잘 안 되는 그렇죠. 한방 용어인데 저희가 쓰고 있네요. 기가 감염이 됐다는 얘기죠. 사실은 감기라는 표현보다는 감모라는 표현이 중국에서는 감모. 감기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박사님 그거 아세요? 감기 치료할 때 열을 올려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이거 어렵네요. 이거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열을 올린다에 걸겠습니다. 아니 저는 첫 느낌은 이렇게 열을 내려야 된다였는데 이렇게 질문하신 거 보니까 보통 우리가 사실 한방에서는
옛날에 감기약을 보면 몸에 열을 내게 하는 약을 썼어요. 네. 근데 우리 현대의학은 보면 해열제. 해열제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둘 중에 누군가는 틀렸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 그런 네. 말도 있죠. 아, 감기 걸렸을 땐 뭐 소주에 고추장 팍팍 뿌려가지고 네, 콩나물국에 소주 한 잔 마시고 해가지고 땀 팍 빼고 나면 낫는다. 네. 이게 사실 한방적인 이야기거든요. 네. 이게 사실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고 둘 다 틀렸어요. 아, 그럼 체질에 따라 처방이 다른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 평시에 네. 우리 감기에 걸렸다는 건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우리 몸에선 이제 적이 들어왔으니까 이걸 막아내는 시스템이 면역체계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사회로 봤을 땐 이 막아내는 면역체계가 바로 군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적군이 들어왔다. 네. 이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대를 파견해서 우리가 평시에는 네. 민, 관, 군이다가 전쟁이 나면 군, 관, 민이 되죠. 네. 그래서 우리 인체도 생리적으로 이제 36.5도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이런 군인을 억제시켜요.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러다가 체온이 올라가면 그 군인 역할을 하는 면역 체계는 강화되고 네. 우리 정상 다른 세포들은 좀 기운이 죽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쟁 났을 때 네. 민간인이 막 군인하고 같이 설치고 다니면 어떻겠어? 그 전쟁 수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민간인은 네. 그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딱 납작 엎드려 있게끔 하는 게 우리 몸에서 열을 올리는 거야. 그래서 열이 올라가면 우리 외부에 들어오는 균에 대해서 더 방어를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실제로 그러면 이거는 그 서양의학, 현대의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현대의학에서도 그냥 가벼운 감기는 사실 그냥 좀 지켜보자는 네. 게 그런 파도 있고 아니면 낮춰야 된다는 파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방은 열을 높이다 보니까 네.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모든 뭐냐면- 처방에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이게 열이 너무 높아지면 사람이 탈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병이 더 악화가 될 수 네. 있거든요. 폐렴은 넘어가고. 그래서 한방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감기 환자한테 약을 쓸 때는 이제 열 올리는 약을 쓰는데 환자가 땀이 나기 시작하면 약을 멈춰라. 네.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땀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약을 먹이게 되면 이제 땀이 많이 빠지니까 탈수가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감기에서는 열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열 경련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탈수가 되면 또 우리 폐렴은 잘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열을 낮추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군대가 활동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군인이 잘 못 싸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군인이 못 싸우더라도 적군이 또 못 싸우게 적군도 못 싸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한 적이 들어왔을 때 전쟁을 하다 보면 막 민간인 피해도 많고 뭐 건물 도시도 피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적군들한테 그냥 화학전을 해가지고 적군을 비실비실하게 만든 상태에서 우리가 공격을 하면 약한 군인이 가도 비실비실한 적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투는 상대적이니까. 그래서 저걸 비실비실하게 만드는 약이 뭐냐면 항생제나 아니면 항바이러스제거든요. 그래서 열을 낮추는. 그래서 어찌 보면 열을 높이느냐 낮추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 둘 다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현대약 우리가 이야기하는 해열제나 이걸 먹으면 감기가 조금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증상 자체는 완화가 되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약을 먹으면 일주일이만 낫는데 약을 안 먹으면 7일이나 간다고.
아니 이게 그 저기 복고일 선생님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예. 복고일 선생님께서 암 치료를 거부하시면서 예. 본인이 든 이유가 내 몸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암세포 역시 건강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지는 않죠. 아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네. 어찌 보면 참 암에는 아직까지 명확한 약은 없는데 네. 조금씩 치료하는 게 높아지고 있어요. 아 치료 완치 비율이 네. 한 발짝 가고 있는데 네. 명확하게 낫는 건 없는데 여하튼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받는 게 낫죠.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의학 얘기 나눠봤는데요. 음양 오행서로부터 감기까지 종횡무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음양 오행 이론을 조금 더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